예. 자고 일어났을 때 네. 제 눈은 예 멀쩡했습니다. 근데 지금 밥부터 먹어야 돼요. 전 뭐 일을 하다가 끝내 놓고 먹지 중간에 못 먹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휘져요. 지금 아마 한 아무튼 이제 새벽이에요. 저기 새벽도 뭐 4시 전일 거예요. 예. 저는 이 시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일찍 자고 예 일찍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아. 제 딸이 항상 예 제 딸이 살아 있을 때 불침번을 서 줬어요. 저는 저기예요. 저녁에 자고 잠들고 예 제가 깰 때까지 절대로 안 자요. 제가 깨는 걸 보고서야만 자요. 참 어떻게 예 발달장 IQ 시킨 발달장애 저긴데 갖고 있는 아인데 어떻게 지 아빠가 저기 뭐야 살아 있을 적에는 예 아빠하고 같이 노느라고 저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하고 생활 리듬을 맞추는가 했어요. 그런데 네. 아빠가 가시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네. 지가 불침번을 서 주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잠든 제 딸 얼굴 보는 거 예 저기예요. 거의 없어요. 항상 예. 신기하게도 아무튼지 예 제가 좀 이렇게 피곤해서 좀 잠을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은 4 시쯤 일어났는데요. 4 시까지 제 딸을 갖다가 그 불침번 세우는 게 미안해서 쪼끔 더 일찍 자고 예 쪼끔 더 일찍 일어나자. 12 시에는 예 깨우자 저기 뭐야 자도록 하자. 근데 12 시부터 아무튼지간에 2시 사이에는 일어나요 아무튼지간에. 제 딸을 깨우기 위해서 아니 제 딸을 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 그 생활 리듬을 그렇게 바꿨어요. 예. 한밤중에 불침번을 서 주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이 예 성령님이 그 작용을 하셔서 그렇게 발달 장애로 갖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예 저를 그저 예 일어날 때까지 불침번 서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예 그거를 예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예 아이의 그 저기에 예 부응하면서 쪼끔 예 '일찍 재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예 저기에서 제 생활 리듬을 바꿨죠. 그러니까 12 시부터 12 시쯤은 깨요. 근데 한 두어 시간 그렇게 누워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을 굴려요. 항상 그 제가 하는 생각은 '내가 어떤 글을 써야 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글을 써야 되는가. 오늘 나는 어떤 글을 어제 쓰던 글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가.' 예 그런 거를 한 2 시간 정도 구상을 하죠. 그리고 예 전체적인 근데 그 글에 저기 할 적엔 이 전체적인 그 윤곽이 그렇게 예 제 생각 밖에서 밀려나요. 그런데 맨날 며칠 글쓰기 작업을 예 어제 쓰던 글을 오늘 이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지방 공기가 탁해져 도저히 눈 뜨고 예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예 지금도 그래요. 눈이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느라고 예 아무튼 이제 또 해야 될 말도 있고요. 카메라를 켜고 네 지금 하니까 예 지금 멀쩡해요. 저기예요. 일부러 세수 안 했어요. 세수 안 하고 예 이걸로 이렇게 여기 밥을 먹었으니까 이렇게만 했어요. 눈곱 없잖아요. 제 눈이 그렇게 눈곱에 그렇게 저기 하면은 네 항상 예 눈곱을 예
달고 있어야죠. 그리고 예, 제 눈은 벌써 망가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눈곱 달고 사는 상황을 어떻게 5년 이상 계속합니까? 병원에 못 가는데. 병원에 못 가는 이유가, 예, 제가 병원에 가면, 아니, 제 눈을 지금 이렇게 병원에 안 가도 괴롭히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은요, 신촌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제 남편 죽이려고, 예, 죽이라는, 예, 그 지령을 받았고, 제 남편은 저기에요, 뇌경색, 신경외과에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 남편 MRI 진단 결과가 뭐 기왕증이 많대, 뇌경색을 여러 번 일으켰대요. 여기저기 그냥, 예, 뇌경색 저기 흔적이 있대요. 그리고 암 증상까지 갖고 있대요. 신경외과도 안 가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뇌경색을 일으켜가지고 암 증상까지 갖고 있는데, 그게 1998년도에 진단이에요. 근데 2008년도에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합니까? 1998년도에 처음에는요, 투석과 비투석의 경계에 걸려있는, 네, 투석과 비투석의 경계에 걸려있는, 네, 저기에요, 이 말기 신부전증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최기원 박사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근데 뇌경색이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어요. 뇌경색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예. 제 남편은 신촌세브란스 신경외과에 등록을 한 일이 없어요. 최기원 박사가 허인혜 박사한테 저기에 의뢰증을, 예, 진료 의뢰서를 써줬어요. 2번이나. 그런데 2번 다 그냥 친정내과에서 최기원 박사한테 그냥 진료 받으면 된다고 그러고, 예,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인혜 박사는 그냥 잘 받아주면 된다는 말만 한 거지 제 남편의 주치의가 될 수 없잖아요. 제 남편을, 예, 진료한 사람, 그건 저기가 아니잖아. 치료고 뭐 저기잖아. 그냥, 네. 하, 예,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고, 제 딸도 그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악성뇌수종 갖고 있는 아이를. 그건 후천적 병이거든요. 악성뇌수종은 후천적인 병이래요. 선천적인 병이 절대로 아니래요. 그거를, 네, 후천적인 병이면은 교학사 때문이거든요. 교학사의 그 악랄한 착취 때문에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200만 원을 못 구해서 내 딸이, 예, 제 딸이, 예, 악성뇌수종에 걸려야만 했었다.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예, 교학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예, 저는 무고죄를 조작해서, 예, 기소하고 구속하고, 그러고는 불구속 재판 받았다고 우겨대고. 그러니까 뭐예요? 법원 당하고 검찰 당하고 언론 당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보도를 안 했어요. 아무도 보도 안 해줬어요. 세계일보의 최희창 기자가 보도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제가 구속을 당했어요. 저기 뭐야, 검찰이, 예, 아주 작정하고 저기 뭐야, 예, 조작한 그 무고죄로. 근데 저는 그게 나빴던 게 아니고 좋았어요. 그래, 니놈들이 끝끝내 바로잡지 않겠다 그러면, 예, 공소시효까지 끝나잖아요. 제가 감옥에 갔다 와야죠.
그래서 억울한 그냥 예 작품 뺏기고 직업 뺏긴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전부 예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중대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뭐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니에요. 사람이 살 길이 없는데 생존권이 짓밟혔는데 정말 저기예요. 28년 동안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제 남편은 혼자서 예 독학을 했어요. 그냥 혼자서 자기 실력을 키워나간 거예요. 주경야독이죠. 낮에는 학교 다니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네 아르바이트로 예 사파 그리면서 예 자기 실력 키워나가고 만화도 그리고 사파도 그리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그려주는 책이죠. 예, 선생님들이 구상해 주면은 예 그거를 네 책으로 만화로 만들어내는 작업. 그거 예 아르바이트로 네 직장 다니고 예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닌 거죠. 18살 때부터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예 1981 년부터 1987년 예 까지 1981 년부터 1987 년까지 그려낸 거예요.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예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예 저기면은 예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 네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기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 저기요 그려 보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셈 치고 그려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85만 원 가지고 예 한 달 거려 저기예요. 그러니까는 예 샘플 그림 석 장 그리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 샘플 그림 석 장을 겨우 그려냈어요. 그런데 140쪽 한 권 그리려면 도대체 몇 달 걸린다는 거예요. 응? 예. 도대체 몇 달 걸려야 되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처음이라 그렇고 예 청천연색 컬러 그림이잖아요. 한국 역사 만화전집 15권인데 15권 저기예요. 15 권짜리 전집물을 예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 작가의 건강이 나빠져서 그냥 예 14권에서 그냥 예 마무리해 버린 거예요. 도저히 예 그 책을 권당 45만 원을 받고 어떻게 한국 역사 만화전집 한 권에 스토리를 예 만들어냅니까? 전부 예 표절해다가 갖다 저기 짜집기 해서 저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책에서 인용했다는 거 표시해야만 되잖아요. 그런 거 없죠. 창작품으로 저기 뭐야 그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왜 그렇게 저기가 됐는가 예. 출판 윤리가 왜 그렇게 예 표절 그런 것들 뭐 아주 그냥 횡행하고 예 남의 저작권 그저 예 악랄한 착취 예 횡행하고 저작권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예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없대요. 판례가 단 한 건도 없대요. 대한민국에. 예 1991 년도까지. 저작권법은 1957 년도에 제정됐는데 더더욱 예 한심한 건 그 외국의 그 저기예요. 지적재산권 그 보호 압력 때문에 1987 년도에 네 저작권법을
개정해야만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교학사가 그렇게 저기예요. 그러니까 45살 늦깎이 만화가에 89년이면은 네 43살이네요. 만 43살. 43살 늦깎이 만화가의 그 데뷔 작품을 출판을 안 하고 원색분해가 잘못된 그 필름을 덤핑 시장에 헐값으로 작물로 팔아치우는 짓거리를 해놓고 그거 팔면서 민영상상의 모든 책임을 교학사가 진다는 양도각서까지 써줬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양도증의로 해서 양도각서를 써준 거예요. 제목은 양도증인데 네 양도증이 아니에요. 양도각서예요. 근데 그 양도증이라는 것도 지워버렸어요. 양도증이라는 그 제목을 지워버려요. 그렇게 증거는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들 무혐의 처분에 맞춰서. 그러면 전관예우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 겨우 전관예우가 아니다. 조서를 꾸며서 사건을 떼버려야만 하는 그 수사구조는 검찰에 도대체 2005년도에요. 네. 2005년도에니까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시작했던 게 2003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부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평검사들까지도. 평검사 대한민국의 평검사의 그 현주소가 무엇이었는지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렇게 평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생각이 있는 지식인이라면,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저거 검사가 올바른 짓을 하고 있다, 참 기특한 짓을 하고 있다입니까? 아니면 정말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답니까? 저는 1991년도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우겨댔는데요. 서대원 사건의 무혐의 처분은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교학사의 악랄한 착취가 그렇게 부족해서 건당 85만 원의 화료 때문에 제 딸이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200만 원을 못 구했어요. 교학사 사장한테 좀 꿔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꿔줬어요. 그거 안 꿔준 위인이에요. 근데 제가 돈을 못 구했어요. 제 남편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제가 그 돈을 구할 능력이 없어서 제 남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심장병 수술하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동의의 시각으로 이 병원 풍경을 좀 그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의 시각으로, 제 딸의 시각으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그 병원 풍경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익살과 재치와 해악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어둡게 그리지 않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착취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짝
살짝 예 설명해 두고 싶었어요. 어린아이 예 어른 예 다 함께 볼 수 있는 책이죠. 그리고 예 제 입장에서 예 또 하고 싶은 말 예 그러니까 제 딸의 입장에서 예 그 병원 풍경을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예 저기고 하고 싶은 말 예 좀 예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요. 그리고 네. 그 세종병원 예 이흥재 박사님 네 저기에요. 예. 명의로 예 그 저기로 예 그 심장병에 관한 예 그 심장병에 대해서 예 이게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예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알아야 될 말들 예 그 지식들 그런 것들 예 좀 수록해 놓고 그렇게 3 부작 예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아무튼지 꾸준히 팔리는 스터디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잖아요. 그렇게 악성뇌수종에 걸린 네 그런 적인데 걸려서 예 아무튼지 간에 예 수술비 2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예 수술도 못하고 예 입원했을 적에 그랬어요. 간신히 독지가를 만나서 입원했는데 보름만 예 입원이 늦었다면 예 수술 못 받고 그냥 죽여야 했대요. 죽어야 했대요. 입원이 보름만 늦었어도 예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심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간이 붓고 심장이 붓고. 네 그거부터 치료하느라고 다른 애들은 20 일이면 네 퇴원하는데 우리 딸은 예 60일 이상 입원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암담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릴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런 것들 예 감사하면서 그렇게 네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그거 거기에다가 예 그 병원 풍경을 예 좀 익살스럽게 그렇게 예 표현할 수 있었던 건 1984 년도에 신념 153이라는 책을 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념 153을 예 만들어 신념 153이라는 책은 네 제가 좀 똑똑해지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왜 똑똑해지고 싶었느냐? 예. 1980 년도 5월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예 한참 정말 네 막 저기잖아요.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광주에 그 민주화 운동을 예 포꼬로 가지고 그렇게 예 잔인무도한 예 소탕 작전을 벌일 때 가족을 잃은 예 가족이 예 갑자기 실종된 예 그 사라진 그 가족을 찾아 헤매고 다닐 때 저는 예 제 아들이 악성뇌수종에 저기 뭐야 뇌종양에 걸렸다는 10 개월 겨우 그때 3 개월이었어요. 2월 14일 날 태어난 아이가 3 개월 만에 뇌종양 저기 진단 받았으니까요. 바로 그때죠. 5.18 그때죠. 예. 그 한참 그 예 저기죠. 그 광주에서 예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저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예 불행한 사람 없다고 예 그렇게 저 혼자 쫑알거렸어요. 그리고 예 하늘을 보고 예 한탄하고 정말 네 제 아들에게 "우리 용감하게 이겨내 보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차라리 가라."
차라리 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저 혼자 속으로.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제 오지랖은 병든 새끼 하나도 품지 못하는, 진짜 새도 자기 새끼는 품는데 예 개도 고양이도 다 자기 새끼는 참 끔찍한데, 저라는 인간은 참 만약에 그 아이가 20년 30년 그렇게 살면서 그랬다면 제가 정신 차렸을까요? 죽지 않고 살았다면 정신 차리고 엄마다운 엄마 노릇을 했을까요? 아니면 맨날 툴툴거리면서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푸념하면서 살았을까요? 9 개월 만에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할 것만 같던 그 아들이 9 개월 만에 뇌종양냥 수술을 받고 사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엄마였던가. 내가 과연 엄마였던가. 엄마 자격 없죠. 참 멍청하고 못나고 못되게 살고 있었다. 내가 못나고 못되고 알았으면은 그따위 짓 안 했겠죠. 제가 못나고 못된, 얼마나 못나고 못된 인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제 아들 뇌종양에 걸려서 9 개월 만에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사망해야만 하는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거기서 예. 아무튼 이제 엄마 노릇 못한 거는 저 자신이잖아요. 다른 무슨 저기가 조건이 있다 그래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는 엄마 노릇을 해야죠. 그런데 그 엄마 노릇을 못 했어요 저는. 죽은 아이에 되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되살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그건 그것대로 묻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조용히 묻어야 합니까?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못나고 못된 엄마 노릇 안 하겠다. 못나고 못된 인간 노릇 안 하겠다. 인간다운 인간, 엄마다운 엄마로 거듭나야만 한다. 저는 고맙게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기에요. 시중에 있는 그 처세술 책을 모아서 100 미만 뽑아서 책 한 권 만들어 봅시다라는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고 제가 얼마나 못나고 못된 인간이었던가. 왜 그렇게 못나고 못된 인간으로 전락해야만 했는가. 내가 나를 그렇게 몰고 가야만 했는가. 다른 사람이 몰고 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갔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불평불만에 빠져서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집 딸이 이화여대를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뭔가 제가 벌어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동생이 저기예요. 저는 저희 집은 그래요. 딸은 인물이 없대요. 그런데 아들은 인물이 다 훤칠한 거예요. 제 동생도 조카도 사내 녀석들이 너무나 예뻤어요. 그래서 누나와 비교가 됐고 고모와 비교가 됐고 고모 얼굴하고 네 얼굴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들은 잘생겼는데 왜 딸은 왜 아들은 예쁘게 생겼는데 왜 딸은 저렇게 못났어? 네. 지금 새길로 빠져서 저기요. 제가 뭘 말하든 말하려고 하는 건 저긴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할 말이 있어서 그거 얘기를 했는데 말은 이렇게 잊어버리죠. 글은 이렇게 새길로 빠져도 금방 저기를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 불평불만에 빠지면 이렇게 사람이 못나고 못돼지는 거구나. 그 뇌종양이라는 그 병을 그냥 고맙게 받아 안아야죠. 그리고 니캉네캉 어디 한번 이겨 보자. 그러고 그렇게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저에게도 저 스스로 용기를 갖고 그리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실한 엄마가 됐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원망 그걸 그냥 진짜 암덩어리로 받아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찾아온 저주. 뇌종양에 걸린 아들인데 아들이 뇌종양에 걸렸는데 그 뇌종양을 나를 찾아온 저주, 나를 찾아온 재앙으로 받아 안으면요. 그 아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 신념 153이라는 책은 제가 저 자신을 똑똑하게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말자. 똑똑하게 살려면 어떤 사고방식으로 임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제대로 섭렵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딸을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책을 만드는 김에 그냥 그 온갖 그 인생의 그 저기 비법을 올바른 그 사고방식을 제 딸에게 고스란히 심어 주고 싶었어요. 태교를 위해서도 이런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참 행운이다. 그래서 저를 똑똑하게 만들고 제 딸 제대로 된 태교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 의도가 대단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유익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책이 1984년도에 만든 책이 1990년도까지 26세가 팔렸어요. 26세요. 10,000부도 찍고 20,000부도 찍었대요. 그런데 그 책 저희 부부가 만들었는데 저희 부부의 이름은 제 이름은 넣어 달라고 안 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대리 작가 노릇 해 드릴 테니." 그리고 제가 그 저기예요. 그러니까 편집 저작이에요. 저는 어떤 책에서 저기예요. 뭐 조목조목 저기는 안 하고 뒤에다가 제가 인용했던 책들을 다 목록을 만들어서 넘겼어요. 그리고 편집 저작으로 하십시오. 저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거는 편집 저작입니다. 저 창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책으로 창작으로 그리고 저자 표시를 빼버리고 제 남편의 이름 제 이름은 물론 제 남편의 이름도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 치운 거죠. 근데 그게 합법적인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편집 저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 해도 고마웠죠. 그러니